뉴욕 한복판. 마리아는 35살의 직장인 여성으로 혼자만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담하지만 깔끔한 아파트는 그녀에게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케빈의 동생 부부인 데이비드와 사라가 집수리를 이유로 그녀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다 갈 줄 알았지만 그들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직업도 없이 하루 종일 게임과 스포츠 중계에 빠져 있었고 사라는 쇼핑 중독의 명품만 밝히는 허영 덩어리였습니다. 잠깐만 있을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들은 마리아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오히려 마리아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마치 하녀라도 부리듯 말입니다. 마리아, 맥주 좀 가져와. 마리아, 휴지 다 떨어졌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자신들이 대단한 특권이라도 누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뉴욕 중심가에 있는 마리아의 아파트를 마치 자신들의 별장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친절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사라는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마리아에게 포즈를 취해보라며 귀찮게 굴었습니다. 언니,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인스타에 올려야 하거든요. 그녀의 얄미운 목소리가 마리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리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케빈이 돈을 벌기 위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그녀는 홀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케빈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는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직장 동료이자 미국 생활을 오래 한 제니퍼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제니퍼는 마리아와 같은 35살의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확실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제니퍼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마리아, 너는 그 사람들을 당장 내보낼 권리가 있어. 여긴 내 집이고 너의 공간이야. 그들은 너의 허락 없이 너의 삶을 침범하고 있는 거야. 미국의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거든. 너는 그들에게 정식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그들이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자신의 권리. 그것은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여긴 내 집이고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할 거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매일 저녁, 마리아는 자신의 아파트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마주하는 광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데이비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그의 모습은 이제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데이비드, 또 게임이야. 하루 종일 그것만 할 거야? 마리아의 잔소리에 데이비드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누나, 저도 생각이 다 있어요. 이 게임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요? 그의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어떤가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이고 화장을 고치고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마치 자신이 유명 인플루언서라도 되는 듯 행동했습니다. 사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마리아의 충고에도 사라는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제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뻔뻔함에 마리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리아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케빈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애써 밝은 척했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슬픔을 케빈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녀의 거짓말에 케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마리아. 내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 한마디에 마리아는 겨우 버티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이곳에 머무를지 알 수 없었기에
그녀의 불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이비드와 사라가 집수리를 핑계로 자신들의 부모님, 즉 마리아의 시부모님까지 뉴욕으로 부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시부모님을 모셔오겠다고? 마리아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그건 안 돼. 우리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아. 게다가 나는 시부모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하지만 데이비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누나, 이건 가족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마리아는 그 속에 숨겨진 꿍꿍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제니퍼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그건 말도 안 돼. 너는 그들의 하녀가 아니야. 당장 그들을 내보내야 해. 제니퍼의 단호한 태도에 마리아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마워, 제니퍼. 내 말이 맞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동거를 끝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보스턴에 사는 시부모님, 스미스 부부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리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뉴욕에 가서 너희와 함께 지내면 어떻겠니? 시아버지의 말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가 그러는데 뉴욕 집이 넓고 편하다고 하더구나. 우리도 거기서 함께 지내면 서로 의지하고 좋을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마리아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집에 눌러앉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시부모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스미스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리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늙고 병든 부모를 모른 척하겠다는 거니? 시아버지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허락 없이 이렇게 결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우리가 내 시부모라는 걸 잊은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야.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도리를 저버리겠다는 거니? 마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두 분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건 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삶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누나,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부모님이 함께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데이비드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사라도 거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정말 뻔뻔하구나. 너희가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어. 그녀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제니퍼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니퍼는 침착하게 상황을 듣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당신의 집과 평화를 지킬 모든 권리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법이 당신 편이에요. 당신은 그들에게 정식 퇴거 통지를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세입자 권리 전문 변호사를 찾도록 도와줄게요. 제니퍼의 도움으로 마리아는 곧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권리와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리아 씨, 당신은 그들을 퇴거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식 통지서를 보내
그들에게 부동산을 비워야 할 구체적인 기한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을 개입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데이비드와 사라에게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의 정식 퇴거 통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통지서입니다. 당신들은 제 아파트를 비우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떠나기를 거부한다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의 내용과 마리아의 단호한 태도에 그들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 진심이야.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이곳은 제 집이고 당신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하지만 마리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사라, 이미 늦었어. 너희는 내 호의를 너무 오랫동안 악용했어. 이제는 내 집에서 나가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마리아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데이비드와 사라는 마리아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마리아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제니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니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을 거야. 제니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 마리아, 너는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앞으로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그날 밤 마리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한편 케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곧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일이 잘 풀려서 예상보다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케빈의 밝은 목소리에 마리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 됐어, 여보. 빨리 돌아와. 보고 싶어. 마리아는 케빈이 돌아오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제니퍼는 마리아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의 멘토이자 조력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앞으로도 제니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불평했습니다. 누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언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렇게 쫓아내면 우린 어떡하라고요? 사라도 뻔뻔하게 따졌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질 이유가 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부부도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마리아,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내 시부모라는 걸 잊은 거냐?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건 존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삶의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내쫓고 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냐? 시아버지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케빈이 돌아오면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데이비드와 사라는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마리아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수선했던 거실은 깨끗해졌고
시끄러웠던 부엌도 조용해졌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뉴욕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케빈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돌아가. 빚도 다 갚았고 이제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케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정말 잘 됐어, 여보. 너무 기뻐. 빨리 보고 싶어. 마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보, 빨리 와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케빈과의 통화를 마친 후 마리아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케빈이 돌아오기 전 마리아는 집안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데이비드와 사라가 어지럽힌 흔적들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방은 꼼꼼히 청소하고 환기를 시켜 퀴퀴한 냄새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벼르던 페인트 칠도 새로 했습니다. 칙칙했던 벽은 화사한 색으로 바뀌었고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커튼과 침대 시트도 구입했습니다. 밋밋했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작은 화분을 몇 개 구입하여 거실과 부엌에 놓았습니다. 초록색 식물들은 집안에 싱그러움을 더해주었고 그녀의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마리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케빈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케빈과 함께 보낼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설렘 속에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케빈이 돌아오는 날, 마리아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케빈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케빈을 위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행복한 기분의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케빈이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케빈을 만날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리아는 케빈을 마중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입국장을 걸어 나오는 케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케빈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그녀는 케빈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마리아, 나왔어. 케빈도 마리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케빈은 마리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었지만 당신 생각하며 버텼어.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케빈의 말에 마리아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응,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밝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케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집이 몰라보기 달라졌네? 정말 예쁘다. 케빈은 환해진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 전에 새롭게 단장했어. 마음에 들어? 마리아는 수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당신 센스 최고다. 케빈은 마리아를 꼭 안아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리아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곁들인 로맨틱한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더 잘할게. 케빈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당신도 고생 많았잖아.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하면 돼. 마리아는 케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케빈은 마리아가 겪었던 일들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가 그렇게 뻔뻔하게 굴었다니 정말 화가 나.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케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들, 그리고 스미스 부부와도 연락 다 끊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 있다는 거잖아. 마리아는 케빈의 손을 잡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그리움과 슬픔을 씻어내고 앞으로의 행복을 약속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케빈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케빈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케빈이 좋아하는 팬케이크와 베이컨,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푸짐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케빈은 잠에서 깨어나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와, 이게 다 뭐야? 당신 솜씨 여전하네. 케빈은 감탄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많이 먹어. 마리아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이사 갈까? 이 집은 좋은 추억도 많지만 나쁜 기억도 있으니까.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 케빈은 마리아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어.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 마리아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바닷가 근처로 집을 알아보자.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자. 케빈은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부동산 웹사이트를 검색하며 바닷가 근처의 집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몇 군데 골라 주말에 직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케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는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어 케빈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니퍼, 케빈이 돌아왔어. 그리고 우리 이사 가기로 했어. 바닷가 근처로. 마리아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마리아. 너무 축하해. 너희에게 꼭 어울리는 곳을 찾길 바라. 제니퍼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제니퍼. 내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 조만간 우리 집에 놀러와. 맛있는 저녁 대접할게. 마리아는 제니퍼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래, 꼭 갈게. 케빈에게도 안부 전해줘. 제니퍼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리아와 케빈은 주말에 함께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미리 봐두었던 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첫 번째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탁 트인 전망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심과는 거리가 멀고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첫 번째 집보다는 작았지만 아늑하고 실용적인 구조가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집 바로 앞에 작은 해변이 있어 언제든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집을 모두 둘러본 후 두 사람은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여보, 나는 두 번째 집이 더 마음에 들어. 작지만 아늑하고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은 것 같아. 마리아가 먼저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첫 번째 집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 두 번째 집에서 우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케빈도 마리아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두 번째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짐을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특히 데이비드와 사라가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나쁜 기억을 깨끗이 지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케빈도 이삿짐 싸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짐을 싸면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사하는 날, 마리아와 케빈은 마지막으로 정든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설렘,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마리아가 케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겨냈잖아. 이제 새로운 곳에서 더 행복하게 살자. 케빈은 마리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문을 닫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